안녕하십니까. 성공변화연구소 이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저희들은 늘 이렇게 떨림이 있고요. 늘 좀 두려움이 앞서지요. 근데 이것이 불편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지금 머리가 막 아프다 그러면 과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걸 뭐 이 생각을 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좀 두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 80 넘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미래는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감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건은 늘 발생하지요. 그 발생된 사건을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것도 삶을 진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지만 진짜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대인관계의 능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핵심을 딱 이야기하자 그러면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 또 내가 누구랑 인맥을 갖고 있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풀었으면 사람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게끔 마무리를 짓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아름다우세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좋은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술 먹고 막 병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니 뭐 또 그렇게 만나고 싶은 분도 계세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아 막 이런 표정이에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많이 있는 친구. 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살아가는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저번 때는 부산에 가서 강의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쫓아왔어요. 교수님,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차 한 잔 하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에겐 좋은 친구가 없죠?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있고, 야, 보증 좀 한번 서줄래? 뭐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뭘 들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내가 1시간 반 내내 그 강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혹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저한테는 교수님 좋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 원포인트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죠? 미안하지만 나는 싸가지 없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 와서 백마를 타고 와서 나를 건져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조금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많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많이 더 좋은 사람들이랑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좋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반영한 곳이 이곳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생각하지, 에이씨, 무슨 인상을 써라고 생각하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얼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밝게 웃어준 분이 있으면 아, 내가 저분한테 많이 마음을 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다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 뭐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바깥에서 찾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정답을 안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6년 전쯤에 당진에 갔더니 솔매성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신부님, 수녀님 모셔놓고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막 수녀님들 박수치고 막 엄청 좋아라 하셨죠. 제가 작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스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성직자분들을 상대로 막 특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멈춰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를 되돌아보니까 성직자분들보다 제가 어찌 더 낫겠습니까? 그죠? 책 조금 읽은 것 가지고 성직자분들한테 강의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묶고 이렇게 댕기니까 무슨 도 닦는 놈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직 논팽입니다. 근데 제가 어찌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다른 교수님들을 좀 섭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신도의 회장이시래요. 제가 교수님 강의를 4번을 들었대요. 이 강의를 진행하실 분은 교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제가 무슨 스님들한테 도 닦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력이 현대자동차 판매 왕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혹시 요새 시절이 수상해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살림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십시일반 해주시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막 이런 강의라면 제가 또 대한민국 최고일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입견을 갖지 말자. 뭐 이런 강의, 그죠? 신도님들 십시일반에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강의라면 가능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떤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편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수님 늘 하는 강의 해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강의는 뭐 세일즈지요, 뭐 그죠? 기아 자동차 강의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세일즈에 대한 강의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한테는. 그죠? 뭐 막말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야, 장사 하루 이틀에 그거 뭐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세일즈 강의는 뭐 준비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제가 딱 뜨면 세일즈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강의 제목을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교수님 잘하시는 강의, 그럼 제가 무슨 강의를 해주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건방져서 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뭐 잘하시는 거 적으시는 거죠? 네, 적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저 회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 묶고 수염 기르고 산에서 산다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강의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저를 찾아보시면 물론 세일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고요. 협상 강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뭐 평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협상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회장님이
저의 협상 강의를 들은 걸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상범 교수님, 설악산 대명 콘도에서 강의를 진행한 거거든요. 설악산 대명 콘도까지만 오시면 다른 데 강의 6시간 할 거를 1시간만 하면 강사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1시간 강의를 뭘 하면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거는 뭐 무슨 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지 뭐. 아직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 뭐. 1시간 강의를 딱 하러 갔어요. 난리 났습니다. 막 저는 그래서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 제 패친 중에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옆구리 찌르는 스님이 계셔. 난 그게 뭔지도 몰라. 옆구리 콕 찔렀습니다. 막 이런 게 계셔요. 그런데 이제 제 강의의 스타일이, 물론 오늘은 제가 뭐 사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교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해도 나면 절대 안 해요. 오늘 안 할 건데, 원래 사인을 해달라고 오면, 제가 아까도 사인해 분 보셨잖아요. 제 책에다 사인해 주신 거 뭐라고 썼느냐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강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해 줄 때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이게 제 사인이에요. 근데 스님이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왔네. 성장하십시오라고 써도 안 될 것 같고,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강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이제 특강을 할 때도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 긴 터널에서의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저는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신부님, 수녀님들은 어쨌든 기도하는 성직자의 삶을 살잖아요.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신부님, 수녀님, 저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어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손을 못 들지? 제가 이제 그 스님들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들 혹시 어쨌든 머리를 깎으시고 먹물옷을 입고 수행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혹시 스님, 내가 내 마음대로 되시는 스님 손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 거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진리의 반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와이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반이라니까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와이프가 내 마음대로 돼요? 무조건 안 되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바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지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면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와이프 못 바꾸는 겁니다. 내 아들 못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머무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화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면, 화가 왜 일어날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혹시 저한테 화날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화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는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라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바라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인생 진리의 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화가 안 일어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